제95강입니다. 동사물권 변동 그리고 물권의 소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었죠. 중요한 거죠. 근데 물권 변동에는 동사물권 변동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물권 변동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것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물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동산하고 단적으로 비교한다면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가 공시 방법인데 대하여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인도가 공시 방법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점유 취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내가 냉장고를 백화점에서 샀다 그랬을 때 그 냉장고가 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인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배달 받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도 태양은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애는 네 가지가 있어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말해본다면 현실의 인도는 준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현실은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사실행위라는 거 있었죠. 그런데 대하여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거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현실의 인도는 현실적 점유의 성립입니다. 냉장고를 인도받았다, 시계를 인도받았다 이겁니다. 간이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효과가 생깁니다. 아주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현재 갑의 소유 동산이었는데 을이 그거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즉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빌려준 그 동산을 을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했을 때는 빌려쓴 시계를 갑한테 반환하고 갑이 다시 판 시계를 을한테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점유 개정은 반대로 갑이 을한테 시계를 팔고 자기가 계속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 요게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간이인도는 양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양수인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점유 개정은 양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양도인 갑에게 점유가 인정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빌려준 물건을 예를 들어서 갑이 A한테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B한테 팔아먹고 현실의 인도 없이 B한테 팔아먹고 B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에 있어서는 인도가 필요 없다. 여러분 마치 그거는 187조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신의 원칙 이것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신의 원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이 을한테 시계를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을이 점유자인데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을이 이거 내 시계다, 이거 내 시계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죠. 이랬을 때 병이 을의 시계인 줄 알고 그거를 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점유 취득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병은 그런데 을이 주인인지 알았어요. 잘못도 없어요. 과실도 없어요. 이랬을 때는 갑이 병에 대하여 시계를 돌려달라 이런 말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얘기했냐면은 이것도 원시 취득이다. 다시 말하면은 갑의 소유권을 이어받은 거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점유취득을 해야 됩니다. 즉 이때의 점유취득은 병의 점유취득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병의 점유취득에는 현실의인도, 간이인도,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양도 이 세 가지는 들어가는데 점유계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네 가지죠. 그러니까 현실의인도, 간이인도,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양도 세 가지는 되고 점유계정은 안 된다라는 거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원인에 있어서는 일반적 소멸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멸실, 더 말할 필요 없죠. 소멸시효, 제한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면은 물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포기는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공용징수, 혼동. 여러분, 공용징수는 물권의 취득 원인도 되고 소멸 원인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가 나가다 보니까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용징수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유권 취득 원인,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멸 원인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동은 사건이고 절대적 소멸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혼동이 되겠습니다. 혼동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권의 혼동, 이 소멸 원인은 특별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혼동이라는 것은 양립할 필요가 없는, 두 개를 놔둘 필요가 없는 이 두 개의 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그걸 혼동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있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인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 그랬는데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서 을이 갑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사가지고 이전받았다, 매수했다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가 갑인데 죽어서 상속받았다. 이랬을 때는 갑이 저당권자가 곧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저당권을 두 개를 놔둘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 속에는 당연히 저당권의 권동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을 소멸시킨다.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된다 하는 것이 제한물권, 즉 저당권을 소멸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중에 첫 번째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멸 안 시키고 소멸 반대, 존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돈 받을 거, 피담보 채권이 있고 또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저당권부 채권을 병에게 질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이 설정되면은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질권이 설정된 뒤에, 그 뒤에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사버렸다. 상속받았다. 하면은 원래는 저당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때는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질권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을의 저당권에 대하여 병이 질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이 저당권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왜? 제3자 병의 질권을 위함이라 하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 그때도 존속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당권을 1번 저당권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설정됐다.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또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거예요.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는데 그 뒤에
을이 가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이 저당권 소멸이 아니라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소멸시켜버리면 병의 저당권이 최선순위가 돼가지고 을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